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시장이 CPI를 통해서 상승의 명분을 찾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정책적인 이슈 안에서 조금은 조정의 명분을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과연 이 조정은 또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걱정이 조금 앞서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 이따가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시원하게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최근에 부진했던 반도체주 그리고 은행주들의 강세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간밤 미장을 이끈 반도체주의 상승, TSMC의 호실적으로부터 비롯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TSMC가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확대 계획도 밝히면서 이 AI 투자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특히 올해 매출 성장률을 30%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을 조금은 뛰어넘는 결과들을 내놨다 체크가 가능하겠습니다. 덕분에 TSMC의 주가 4%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타임 하이를 기록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는 잠깐 주춤거리다가 다시 한 번씩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의 ETF를 통한 자금의 유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열어보시죠. 자, 우리 시장 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오늘은 뉴욕 증시와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시장의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은 건 이 미국의 클래리티 법안의 심사 지연 소식이었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가 예정돼 있었던 법안 표결 절차를 막판에 연기를 하면서 이 디지털 자산업계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데 코인베이스가 이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되면서 조금은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일부 의원들도 초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합의 가능성이 조금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상승을 보여왔던 우리 시장이었는데 기대감이 조금 실망감으로 바뀌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챌 수 있겠죠. 당초에는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주입니다라고 이번 주를 열면서 말씀도 드렸었는데 트럼프의 관세 판결도 또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의 심사도 모두 지연되는 결과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약세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은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조금 시장에 관망세가 다시 펼쳐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이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관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 텐데요. 시장이 동력을 잃고 조금은 내림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래도 어느 라인에서는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ETF를 통해 유입되는 막대한 양의 기관의 자금 덕분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이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로 8억 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일어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규모는 상장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유입량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유출액을 단 하루 만에 상쇄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희망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시장에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기관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조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은 매번 말씀드리듯이 조금은 기관 중심의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동안 어디로 향할지 알고 싶다, 추세 파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유출이 되는지,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지 기관들의 자금 ETF를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이 히트맵에서는 반가워하지 않을 빨간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0.98% 하락하면서 95,000달러대까지 내려온 모습이죠. 98,000대까지 찍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는데 역시나 아쉬운 흐름이 이어진다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0.46%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3,300달러 위에서의 움직임은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XRP가 조금 낙폭이 크죠. 2.27% 하락하면서 2달러에 다시 가깝게 내려앉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2%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 아발란체는 더 큰 폭의 5%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밈코인 안에서도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도지코인은 4% 넘게 빠지고 있고요. 페페가 조금 더 낙폭이 크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에 조금은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를 기회로 삼아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은 우리도 관망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과 얘기 상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주말을 앞두고 조정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 동안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죠.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주말까지의 전략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정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1월 셋째 주 금요일 오늘의 코인을 맡게 된 이정민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심사 연기의 이유와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좀 마무리를 해보면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코인에 대한 분석과 현 시장의 포트폴리오는 좀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얼어붙은 마음을 좀 따뜻하게 녹여줄 만한 그런 히든코인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또 한 주를 조금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됐죠. 항상 월요일과 금요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이정민 전문가님께서 등판하셨으니까 전문가의 시각으로 같이 한번 시장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클래리티 법안이 왜 연기가 됐는지 이 부분부터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시장의 기대감이 스멀스멀 선반영 되기는 했었단 말이죠. 네네. 당연히 이번에는 조금 신사가 이뤄지겠지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연기가 됐네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관 자체가 두 군데의 기관이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요거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딜레이가 된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이 SEC와 CFTC 이 두 기관에서 요거를 이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C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 규제도 좀 많이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좀 촉구를 곤두세웠었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CFTC 같은 경우에 이달 말 정도로 이제 딜레이가 된 상황이고요. 네. SEC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그 실망감 때문에 이 조금 시장의 낙폭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차례 지금 연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무언가 진행되는 거는 어느 정도쯤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1월 27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근데 이 여파 자체가 이제 셧다운이 너무나도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네. 요 처리에 대해서 좀 딜레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의 셧다운도 어느 정도는 조금 과거의 일처럼 지나가고 있고 이게 한 차례 연기가 된다면 다음번에는 확실히 조금 확정이 될 것이다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앵커님께서 이제 말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코인베이스 CEO가 뭐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던 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오늘 좀 들고 와봤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의 조율이 맞지 않다면 이건 상당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연내 안에 이제 할지도 미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지금이 연초인데 연내 안에도 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를 지금 준비를 해오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장 안에 무언가의 명확한 규제가 생겨야지만 앞으로 조금 더 건전한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퍼졌던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조금은 연기가 되는, 심사가 연기되는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실망감이 나타날 일이냐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냥 조정의 명분을 찾았다 이렇게는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비트가 살짝 낙폭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94.7K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뭐 시장 자체가 뭐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음 주 그리고 오늘 옵션 마감까지가 어떤 식으로 봄을 마감하는지가 네. 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늘 방송에서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 지금 여 안에서 쟁점이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이자 관련 때문인데요. 이제 전통 금융권에서는 이제 거래소와 디지털 자산 업계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이 이자 제공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디파이라든가 이 생태계에서 뭐 그 사용자들에게 보수를 이렇게 받는 게 암호화폐 업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암호화폐 이제 업계 입장이고요. 그렇죠. 또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뒤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통 금융권 그리고 암호화폐 업계가 조금 동상이몽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어느 쪽의 주장이 조금 더 타당하다 전문가님 이렇게 보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로 양측의 입장 자체가 이 기초적인 입장에서 대립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전통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좀 금융혁신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줘야지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되고 그리고 코인러들에게 조금 더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했을 때는 암호화폐 3대 법안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SEC와 이제 CFTC의 이 관할 요거 때문에 사실 더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SEC가 관리를 하게 된다면 리플 같은 경우에만 봐도 이제 대규모의 이런 자산가의 이런 사업자가 아닌 이상에 뭔가 소송이 걸리고 했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때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부분을 대한 게 아니고 기초적인 이런 문제의 대립이다 보니까 네. 요거부터를 이제 잘 풀어나가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는 게 우리 시장에는 맞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 것마저도 결과가 지금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조금씩 시장에 들어왔었는데 연기가 또 됐네 하고 지금 실망감으로 바뀌는 모습들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망감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거를 조금 또 파악을 해보는 게 우리가 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연 시장 안에서 차트들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전문가님 차트 한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뭔가 저항이 조금 나올 만한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나온 걸까요? 네, 상당히 네.
네, 비트코인 차트가 나왔고요. 자, 제가 자료를 어제 만들면서 지금 오늘 오전까지의 차트가 반영은 안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이제 브리핑을 좀 해드리자면, 이제 지난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검거 이후에 꾸준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이었는데요. 네. 단기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1시간 차트를 보자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으로 차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 저항을 돌파한 이후에 이전 저항에서 재차 이렇게 지지가 나와주면서 계속되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네. 자, 93K 어간에서 한 번, 그리고 94.4K 어간에서 한 번, 그리고 95.7K 어간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계단을 만들어가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계단식 상승은 이제 네 번째 계단과 다섯 번째 계단에서 조정이 같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이 조정은 건강한 정의 일부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 직전 고점인 요 구간을 한번 잘 보시면, 네, 자, 어떤 구간일까요? 예, 1월 7일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제 94.7K입니다. 자, 이 구간을 많은 트레이더들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구간을 하락 이탈을 하지 않는 이상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한 번 더 재차 비트가 정고점을 향해서 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정은 나올 만한 때 확실히 나와주는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94.7K만 잘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한번 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또 금요일에는 도대체 주말까지는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자리를 좀 지키는 수준으로 갈까요? 제가 봤을 때 94.7K라는 게 모든 전문가들, 트레이더들이 좀 중요한 자리를 보고 있는 만큼 네. 이 구간을 깨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좀 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상승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이평선 한번 보시면요. 이게 지금은 시간봉인데 이게 날봉으로 보시게 되면 100일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이 상당히 좀 넓은 상황으로 보여졌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당겨주면서 이평을 모아주고 여기에서 매수세를 동반해서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적인 입장에서도 한 번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주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옵션 마감 이후에 이 무빙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만약에 94.7K를 뭐 하락 이탈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뭐 계속해서 조금의 조정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행보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옆으로 조금 누울 것 같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바라보시지만 전문가님이 또 신은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이 또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94.7K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여기를 이탈하는지 아닌지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으니까 이제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조금씩 저점을 조금 높여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조정을 통해서 또 저점을 한 단계 높이는 흐름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더리움은 사실 작년 이제 10월 10일 이 추석 연휴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여파로 인한 하락 때부터 네. 좀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차트만 보시면서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10월 10일 이후에 한 번 더 상승의 파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면서 좀 투자를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미 10월 6일자에 더블탑 패턴이 컨펌이 된 상황입니다. 선행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락은 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저 역시도 좀 더 이더리움 차트를 좀 유심히 보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이제 최저점인 2,625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V자 반등이 아닌 이런 U자형 반등으로 라운드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라운드 형식으로 올라오게 되면 가격 방어에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이 좀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1월 2일 날 3,050달러 간의 저항대를 이제 강하게 뚫어주면서 재차 이제 터치는 있었지만 이제는 역할 반전으로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이 구간을 어떤 식으로 버텨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좀 봤을 때 3,280
불을 아직 깨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요 구간을 이탈하지 않았다면 사실 한 번 더 위쪽을 볼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이더리움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구간은 3,450달러 구간입니다. 자, 앵커님은 25년도 이더리움에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걸까요? 늘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이게 2025년도에 이더리움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3,450달러가 얼마나 중요한 가격대인지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면 지난 8월부터 상승 랠리를 이어준 이 신호탄적인 숫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10월 이제 무역 전쟁 여파로 이제 하락이 일어났을 때도 지지를 해줬던 구간이 바로 이쪽 구간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여기를 이제 상승을 돌파해주고 나야 어느 정도 우리 알트코인에 대한 유입세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 알트코인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450달러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여기에 지금 근접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과연 시원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까지 나타날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XRP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XRP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으실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참 울고 웃게 만드는 코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저점 대비 35%가량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면서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이번 반등으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준 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그만큼 조정의 폭도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리또속을 또 외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우선 이제 날봉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잘 보시면 21선만 돌파하려고 했을 때 계속해서 이 매도 압력이 증가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1월 6일자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 수 있는 조정은 조금 더 깊게 오더라도 지금 이 구간 원화 기준으로 2,890원대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또 한 번 상승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역시 XRP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희망을 가져보시고 전문가님 통해서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문가님도 현금을 어느 정도는 늘 확보하고 있으시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작정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BTC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꼭 구성을 안 하시더라도 현금 확보의 비율을 조금 더 높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승장이 완연하게 왔을 때 투자를 하더라도 실제로 수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공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 포모가 오기 딱 좋은 시장이었잖아요. 고민하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이제 진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진입을 하실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진입을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침착하게 이때까지 잘 기다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숨 더 참으시면서 적절한 자리를 줄 때까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좀 유망한 코인, 히든 코인 안에서는 어떤 전략 채워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빠르게 조금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코인은 이 메이저 코인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야 되는 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코인인데요. 바로 지금 보이진 않지만 수위입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 12월 초를 기준으로 해서 이 하락 채널을 돌파를 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2,000원대를 계속해서 지지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좀 저점인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간은 무조건 길게 들고 가시기보다는 조금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히든코인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